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50억 원 추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조세 특례 제한법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수혜 업종은 무엇일지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날이 좀 추워지고 있죠, 밖에. 이제 점점 바람 불면서 네. 확실히 내일 좀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죠. 이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최고 세율이 30%인 걸로 이제 여야가 합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으면 네.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당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과세에 따라서 네. 최고 세율 45%까지 부과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배당소득을 이제 따로 떼서 네.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 안인데요. 네. 구체적인 구간을 놓고 보면 2천만 원까지는 14%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에서 50억까지는 25% 분리과세를 하고요. 50억 초과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최고 세율 30%를 적용을 해서 네. 각각,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2천만 원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 종합소득과세였습니다만 네. 2천만 원까지 14%만 그 과세가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을 좀 많이 받아도 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적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20%. 2천만 원 초과 3억 이하는 20, 20%. 예. 3억 초과 50억 이하는 25%. 25. 예. 그리고 50억 초과인데 여기는 30%. 최고 세율 30%를 예. 부과되니까 예. 이거는 이제 종합과세랑 다른 겁니다. 우리가 종합과세는 배당과 이자를 합쳐서 네. 이런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때리는데 네. 이 배당을 이제 따로 분리과세하니까 네. 이제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것도 하나의 이제 매력도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 이렇게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우리가 배당 성향이 40% 이상. 배당 성향이라 하면 배당 성향이라 하면 이제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00억 만약에 순이익이 났으면 네. 거기에 30억을 이제 우리가 그 배당으로 주면 네. 30%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배당 성향입니다.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배당금 비중이 이제 배당 성향인데요. 네. 40% 이상이면은 얼마를 벌든지 간에 번 거에 40%는 배당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배당 성향의 40%.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면 예. 네. 예. 그리고 또 배당 성향이 25%라 하더라도 네.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25% 배당을 주다가 그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더 배당을 주게 되면 네. 뭐 거의 한 30% 정도 배당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라고 하면 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 이제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의 투자 매력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 성향이 20%인 기업이다라고 하면 네.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다 하더라도 네.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네. 큰 손들 입장에서는 내가 배당을 받아도 분리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가 네. 되니까 그러면 뭐 굳이 이 예. 기업보다는 네. 이거보다 좀 작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네. 배당 성향이 25% 이상 되고 네. 1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네. 내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입장이다라면 네, 네. 올해 배당을 조금 많이 줘가지고 예. 배당 성향을 25%까지 늘리면 네. 내년도에 10%만 더 주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큰 손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제 땡겨서 말씀드리면 올해 배당액 자체가 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배당을 증가시킬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하게 수치만 청취자분들께서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실 게 아니라 이 행태로 인해서 이 네. 숫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우리가 내다본다라면 네. 올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따라서 배당 정책을 조금 이렇게 다듬다라든지 네. 아니면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애초에는 정부안이 이게 아니었었잖아요. 예, 조율하는 과정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최고 세율 같은 경우 이제 30% 이제 50억 이상 네. 정했는데 원래 정부안은 35%였습니다. 네, 최고 세율을. 예, 최고 세율 35%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안보다는 좀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최고 세율을 25% 정도까지 해서 이제 마감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한 25%에서 끝내자라는 네. 거였고 정부는 35%까지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30% 정도로 이제 절충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배당 성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배당 성향이 25% 이상에서 10% 증가했었는데 10% 증가로 이제 확정이 지금 이제 기재를 통과했죠. 네. 근데 원래는 이제 투자자들이 바랬던 것은 5% 이상 증가한 것도 인정을 해달라라고 했었었던 부분들인데 네. 이거는 오히려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네. 이거는 강화시켰다라는 것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처음에 안보다는 조금 그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네. 절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진 거죠. 당초 안보다. 그렇죠. 당초 안보다는 우리가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를 바랬습니다만 10%니까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요. 예. 시장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실제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어느 정도 될까? 예. 근데 상장사들 중에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데가 얼마나 될까? 네. 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한 12%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수치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네. 기업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유가증 코스피랑 코스닥 상장사 다 합쳐도 네. 254곳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전 있습니다. 차트에서 2,732개 기업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254개. 이거는 이제 한국거래소가 밝힌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것은 254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네.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67곳이니까 다 합치면 321개에 불과합니다. 그럼 전체 2,700여 개 중에서 321개니까 10% 조금 넘네요. 예, 12.07%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건 이제 세제를 개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라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있겠죠. 나는 이제 이런 거와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부터 무조건 많은 기업들을 포함시켜서 하는다라기보다는 특정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분위기를 좀 잡아간다라든지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적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은 기업들로 네.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321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네.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금융 지주사들 몇몇 군데는 요 커트라인에 조금 못 미쳐요. 예,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예, 요 커트라인에 좀 못 미치는 기업들도 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커트라인에 올라가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게 되면 네. 숫자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볼 지금보다.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원래 이제 연말이면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예. 관심은 많아지는데 시장에서 실제로 흐름은 어때요? 그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된다라면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요거는 2026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네. 올해 2025년 결산에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첫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올해 결산에 25% 턱걸이를 하려는 기업들이 네.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금융지주사들을 통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와 별개의 이슈로 올해 주요 기업들의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했던 조방 전력기기 네. 원전은 아직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가 오늘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내년도에 대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를 투자하기에 적기다라는 부분들 또 최근에 주가가 우리가 11월 달에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주가에 따른 부분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요, 특히 많이 샀죠.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현재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가격이 이제 좀 다운이 됐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배당에 대한 매력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걸 놓치기는 좀 안타깝겠죠. 네. 그래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렇게 확정되면서 여전히 부자 감세라든가 세수 부족에 대한 좀 비판이 있는데 세수 부족은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지금 감소분이 대략 한 3,700억에서 4천억 정도 현재 지금 정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정부가 최고 세율을 35%로 했을 때는 네. 세수 감소분이 한 2,400억 정도를 봤었는데 네, 네. 예, 이 부분이 30% 줄어들다 보니까 감소폭이 좀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초고액 자산가들이 배당을 줌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금을 이제 깎아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분리과세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배당에 참여하고 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금을 가지고 한다라면 일부 그 세금 혜택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이라는 게 그리고 조세 저항이라는 것은 뭐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네, 모두를 만족시키긴 좀 어려운데. 없죠. 근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어쨌든 정부가 이 세금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부재 감세에 대한 어떤 논쟁보다는 증시 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번 문제는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50억 부과될 때보다 논의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네. 한 3개월 이상 이제 네. 시간을 끌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면에 있어서도 정부의 의지가 더 확인된 것이 그 증시에는 오히려 부자 감세 논란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증시 활성화 정책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계속 급등하다가 지금 최근에 좀 코스피 같은 예. 경우는 좀 지지부진하다 그럴까요? 예. 이렇게 4천선을 지금 다시 못 뚫고 있긴 한데 그렇죠. 좀 뭔가 좀 반등할 계기가 될까요? 이게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미 좀 시장의 기대가 선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이제 주가가 만약에 10월 정도로 주가가 막 올라갈 때라면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됐었던 부분들이 분명 저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법 개정 이제 또 3차가 남아 있고 남겨놓고. 그다음에 네. 세법 개정이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마치 맞물리면서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10월 달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1차 반영됐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1월 달에 급격히 이제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주가가 쫙 빠지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배당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느냐, 네. 얼마큼 배당을 주느냐라는 건데 그게 시행되는 게 12월 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배당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내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기술이 개발이 돼서 어떤 산업이 늘어날 것이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12월 말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놓고 보면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다소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우리가 11월 달에 조정을 받은 것들 이후에 네. 12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저는 요소가 될 그래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삼법 그 개정안 예. 말씀하셨잖아요. 3차 개정에 대한 논의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특별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보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자기 회사 영업이익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는 걸 이제 자사주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자사주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임원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으로를 줄 수도 있고 회사가 M&A 할 때 회사 측에
그 지분으로 또 인정을 받으면서 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돈 같은 경우 특별히 자사주를 나중에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이 다시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갖고 있는 거를 소각시켜라. 네. 소각시킨다라는 것은 주식에서 자본에서 빼라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들죠. 주가 올라가는 영향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이번에 매입하는 것부터 없애느냐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없애느냐 이걸 1년 내에 소각을 하느냐라는 네.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곧 결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네. 나오는 얘기는 네. 좀 강화된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1년 내에 소각을 해라. 라는 식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언론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차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그렇죠. 거였고 2차가 집중 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었는데 네. 이제 이것까지 완성이 되면은 조금 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증시 그렇습니다. 활성화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럼 증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책이 또 있는가요? 아니면 좀 보시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정책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은 주세요. 이런 예.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네, 들어가기 네. 위해서 정부가 현재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환 시장을 확대를 했고 여러 가지 이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것을 놓고 본다라면 일본 방식인데요. 주주 환원에 대한 공시 이거 한번 좀 논의가 됐다가 이제 사그라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배당을 얼마큼 줄 거야. 자사주를 얼마큼 매입해서 소각할 거야. 네. ROE라고 자기 자본 이익률을 네. 우리가 몇 프로를 맞출 거야라는 것을 공시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도입되면서 일본 증시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MSCI 선진국 지수에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주주환원 공시 정책 같은 경우도 논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부가 추진해야 될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 지금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면 어느 정도 또 증시에 도움이 될지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가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이제 국민연금의 코스닥 매수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제 벤처펀드의 활성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내년도에 코스닥 특히 IT 기업들이라든지 네. 부품사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서 조금만 정책적인 그다음에 지원 정책들이 좀 나와지게 된다라면 1000스닥을 돌파하는 것은 예, 시간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각 증권사들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전반적인 그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을 본다면 예. 연말 또 내년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소장님께서는. 연말에는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좀 시장이 이제 하락을 멈추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 이제 연말 연초 되면 이제 두 가지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네. 하나는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얘기를 하고요. 1월 달에 이제 1월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산타랠리보다는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산타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 반영을 못했던 걸 반영을 하지만 9월, 10월 달에 올랐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12월 달까지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1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한 해 전망을 1월 달에 다 반영을 하는 게 1월 효과거든요. 올해 1월 효과는 있었나요? 올해 1월 효과는 있었어요. 있었나요? 있었다가 네. 이제 2월, 3월에 주춤했다가 네. 다시 이제 그런 변동성이 있었는데 네. 1월 효과가 왜 그러냐면 그 증권사들이 내놓는 지금 현재 내년 1분기, 1사분기의 EPS 전망치가 네. 올해보다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네. 오히려 12월 달에 배당 받고 네. 1월 효과를 노리는 네. 그러한 투자 전략을 펼치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어떤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네.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네.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네. 통신주들도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예. KB금융지주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네, 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금융지주사들하고 통신주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